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무식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고 막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산업 저런 산업 막 다 섞여가지고 시장에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알아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어렵죠. 또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경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투자의 성과가 좋아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0년도 9월 6일 날 가치투자연구원을 이제 카페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지금까지 글을 한 4,000개를 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쓴 글을 하나씩 읽어본다고 했을 때 1년이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제 글을 다 읽어보려고 하면 하루에 하나씩 읽는다고 했을 때 10년 걸립니다. 하루에 2개씩 읽으면 5년 걸립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이렇게 해봐라는 글도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워낙 게시글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워낙 들락날락 하시기 때문에 뭐 오래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2012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미처 그 글을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득이 예전에 글을 가끔 이렇게 꺼내서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1월 14일이네요. 이때 이제 이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께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2012년도 11월 14일 요때 당시가 유럽 재정 위기로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뭐 저 해는 계속 재정 위기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워낙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의미로 제가 저런 글들도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잠시 읽어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또 요즘 상황과 또 빗대서 설명도 조금 해드리고,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보면 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주식 시장이란 곳은 뭐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 시대가 처한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 또 시대의 흐름에 반영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날마다 환율, 금리, 그리고 각종 경기 지표 등과 같은 경제 지표를 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환율이란 것도 어렵고, 금리란 것도 어렵고, 각종 경기 지표라는 것들도 워낙 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차원으로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용어를 익혀가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흩어진 정보를 그때그때 읽다 보니까
어떤 각 경제 지표가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막 용어들을 막 공부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경제 공부를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면 이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영어 하나하나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저런 용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저게 과연 어느 순간 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봐도 또 모르겠으니까 막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 경제를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듣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들어보려고 하니까 막 경제학 박사님도 계시고 또 경제 유식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식시장에는 경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거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막 전혀 다른 뭐 말씀하셔서 또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포기했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이거야.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듣다가 어중이 떠중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또 공부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 하다 보면 이렇게 경제학 원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원론이란 책을 처음에 접하게 돼요. 이제 경제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조금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원론을 보다 보면 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생산, 소비, 뭐 기업, 생산 비용, 이윤 극대화, 완전 경쟁,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시장과 경제, 소비 이론, 은행, 화폐, 국민소득, 물가 이런 용어들 엄청나게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경제학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멜드스, 데이비드 리카도 뭐 이런 분들 또 제러미 벤담, 윌리엄 패티, 뭐 시니어 또 뭐 팔로의 법칙 이런 것도 막 들어보고요. 또 마르크스 이런 분들도 보게 되고 하이에크, 케인즈 이런 분들 수많은 경제학자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한번 포기했다가 다른 사람 의견 듣다가 또 자기가 직접 독한 마음껏 해보려고 하다 보면 저런 분도 막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원론 좀 접하고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설명한 책들로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희한하게 경제란 것이 희한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방대해져요. 그 미궁 속으로 막 빠져듭니다. 봐도 모르겠고. 또 결정적인 것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나는 주식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저기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뭐 경제학 뭐 박사 학위 딸 것도 아닌데 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또 저런 거 공부해봤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갖다가 물론 공부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 현상을 바라보기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한 지 한 20년, 경제 공부를 한 지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어, 지금은 2018년이니까 그때 이후로도 뭐 계속 경제 관련해서는 공부하고 있죠. 이번 주도 책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8권 샀어요. 경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자. 20 한 몇 년 됐나? 8년이니까 6 더하면 26년 정도 뭐 공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뭐 경제학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전혀 뭐 경제하고는 다르죠. 이과죠. 그래서 뭐 경제학 전공도 아닌데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저는 처음에 경제 공부를 시작하기를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사업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뭐 지금 뭐 사업을 안 하니까 일단은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는 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변해간다는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시대가 이렇게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투자에 대한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의 성과가 좋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좀 뭐 잘 되면, 투자가 잘 되면 아무래도 뭐 제가 사는 데에서도 뭐 좀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처도 해 나갈 수가 있죠. 야, 이번에는 이렇게 좀 대처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한테 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좀 살아보고 싶어서 경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한 2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경제 공부를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제가 결혼을 2001년도 했는데 그때쯤 경제 공부를 10년 정도 했을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공부한 방법은 뭐 주로 단순 암기식 공부였죠. 뭐 전공자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누가 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뭐 요약 것을 외우는 그런 단순 암기식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 공부에 어떤 큰 변화를 이제 주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계기를 이제 맞은 것은 집사람이 그때 저하고 결혼할 당시에 석사 마치고 대학교 석사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애들 가르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뭐 또 결혼 이후에도 계속 박사 공부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전공 관련 미술 관련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책을 엄청나게 집에 많이 들고 왔어요. 뭐 저희 집에 있는 책이 뭐 공학 관련 서적하고 제가 틈틈이 사모은 이 경제 관련 책들밖에 없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미술이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이 막 엄청나게 집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또 있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또 미술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미술이 아닙니다. 미술 공부하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작품을 좀 어떤 뭐 화풍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탄생하기까지는 그또 시대적 유행이란 게 있거든요. 그 뭐 문화, 뭐 흐름 이런 것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또 희한하게 미술 공부하는데도 경제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역사와 관련된 지식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피카소를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죠. 뭐, 물론 뭐, 보는 과정이 일입니다. 하나의 사례인데,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 있죠.
피카소를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피카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카소만의 그 스타일을 대단하다고 쳐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 생각해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카소라는 사람의 작품을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냥 유명하다고 하고 그 그림을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는데 피카소가 만든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피카소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났던 시기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 환경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죠? 피카소가 태어났었던 시대, 살았던 시대의 그 환경을 쭉 이해를 하고 또 피카소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쭉 공부하다 보면 피카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좀 몰입이 좀 돼가지고 쭉 바라보다 보면 피카소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작품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보는 그림이 되고요. 좀 알고 보면 피카소가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배경 지식이 그 작품과 함께 어우러질 때 피카소의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저한테 좀 깨달음을 줬어요. 깨달음을 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 자본주의, 뭐 자유무역에 대한 기초를 닦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지 때 이렇게 외우는데, 저도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자본주의는 뭐고 자유무역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10년간 공부한 게 그거예요. 그건데, 제가 집사람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떤 미술 관련 책을 쭉 살펴보면서 작품 감상하는 방법을 이제 좀 익혔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르게 애덤 스미스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게 뭐냐? 애덤 스미스는 1723년도에 태어났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영국은 어떤 시대였고 영국에 속한 유럽은 어떤 시기였으며 세계는 어떤 시기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애덤 스미스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대를 정리했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전하고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애덤 스미스의 눈으로 그 시대에 내가 돌아갔다 생각하고 그때 사회가 이랬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9월에 공부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그거는 단순 암기식 공부하고는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글 그대로 읽어보면은 경제 현상 그 핵심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저한테 또 공부의 방향을 좀 바꾸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불교 공부입니다.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고 또 경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그래요.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최종적인 그 결과가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식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식이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거가 있으면 또 반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쭉쭉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세상을 바라보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어떤 관법, 관조, 삼매, 선정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하는 과정 쭉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관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식이 저한테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그래서 단순 암기시기의 공부가 아니라 미술 작품을 통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제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애덤 스미스는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내가 애덤 스미스 가면 되어봐야 되는구나. 내가 마르크스 가면 되어봐야 되고, 내가 케인즈를 이해하려면 내가 그때 당시 케인즈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되고, 내가 케인즈가 되었다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생각하고, 이런 세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바뀌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지금까지도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경제를 바라볼 때는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경제를 알려고 하면 환율도 봐야 되고요.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경제 지표 봐야 되고, 저런 시기에는 저런 경제 지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다니까요. 단순 암기식으로. 그게 아니다. 아니고, 그런 경제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돈이더라 이 말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더라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환율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지 않습니까? 환율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이 말이죠. 돈이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볼 때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쉽다 이 말.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명확해집니다. 또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정치도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보고서 생각을 한 거죠. 자본가, 지주, 노동자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자유 방임 시장, 보이지 않는 손, 또 결과적으로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가 사회가 이런데 지주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애덤 스미스가 이제 거기 저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자기가 태어났던 여러 가지 성장 과정까지 다 이제 어떤 자기 반영된 자신만의 관점이겠죠. 마르크스는 또 달라요. 마르크스는 그가 살던 시대를 보고서 부르주와 프롤레타리아 같은 용어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도 이야기하고 계급투쟁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케인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시대적 상황을 담아서 또 그때 사회가 세상에 처했던 위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투자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경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사회가 변해가는 그 과정에 돈도 따라 흐르면서 투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사회를 제껴주고 경제 공부 이꼴 주식 투자 이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있죠. 좀 이거 또 읽어봅시다. 각각의 경제학자들이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또 때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을 돈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제 나름대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카페를 보시다 보면은 뭐 시황 같은 거 제가 올려드리죠. 돈을 중심으로 쭉 봐줍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이라고 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거를 업종에서부터 쫙 관찰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세계 경제를 볼 때도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봅니다. 항상 돈을 가운데다 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식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정치도 돈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대립도 돈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는 경제 공부를 통해서 돈이라는 하나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딱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카페 글을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행복샷. 저는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이라는 곳에 주식 투자라는 관점으로 그냥 한정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외의 것은 제가 잘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쪽에는 한 20년 동안 좌파 사회주의가 지배하다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최근에는 우파 쪽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좌파가 잡고 있다 안 합니까? 이렇게 뭐냐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결론은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다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론 저 이론이 있지만 결론은 다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상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의 문제점 이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다 잘 산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권력을 잡게 되면 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잘 살게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 만족시켜 줬다 삶을 그러면 국민들이 계속 지지하겠죠. 그럼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잘 산다 했는데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권력 뺏깁니다. 그럼 또 우파가 잡아요. 우파가 잡다 보면 좌파 너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됐던 거지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다 잘 산단 말이야 하면서 정책을 막 만들어내요. 물론 그 과정에 돈도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또 우파분들이 잘하시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살기 좋으니까 계속 해봐라 이거야. 그럼 또 권력 계속 잡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또 좌파로 또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경제 이론도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제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잡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돈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기준을 착 잡고서 정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또 정책을 펴낼 건데 이런 정책을 펴내다 보면 이쪽으로 돈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또 아니면 돈의 흐름을 먼저 딱 보고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요 정책도 아마 분명히 돈이 이렇게 흐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해서 정부 정책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쉽고 또 돈의 중심으로 각 기업이라든지 업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먼저 찾죠. 어떤 경제 지표를 먼저 보고서 찾는 게 아니고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딱 보고 기준을 딱 두고서 경제 현상을 돈이 어디로 어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바라보고 그 관련된 뉴스를 찾으면서 원인을 왜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또 각종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 경제 지표가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 지표는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런 지표는 돈이 현재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기준으로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어와 같은 이런 기준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저처럼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뭐 서성이 없이 혼자 뭐 독학으로 지금 뭐 26년째 이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제 26년, 말이 26년이지 그게 작은 세월입니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해보시던가 아니면 원론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쭉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한번 가져보려고 공부를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됩니다. 저도 뭐 이 정도 공부를 끝낼 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주식시장 하락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 씨앗의 글을 제가 쓰는 글을 바라본다면 저는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복 씨앗은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글을 보십시오. 보시고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도 좌우가 있으면 경제도 좌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가 나쁘고 우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고 다 결론은 다 잘 살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상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 분배를 중심으로 약간 좌에 서서 경제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약간 우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또 현재 어떤 뭐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억측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정치를 위해서 정책을 딱 바라볼 때 저거는 경제 성장 산업체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 쪽으로만 돈을 때려 넣어 가지고 어떤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또 이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 가게 자꾸 막는 정책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 정책은 주식시장으로 막 돈을 막 부어 넣어 보려고 하는 정책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왜 그분들이 그런 정책을 쓰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쓴 글을 맹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저 글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공부는 계속 해 나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졌죠? 그러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로 이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흐름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 공부는 곧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이다.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변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변화한다 딱 보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전공,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반드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자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용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학 원론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뭐 이전에 아주 아마추어적인 공부 대부분 요 수준일 겁니다.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그냥 경제 관련 책은 하나도 본 거 없고 그냥 지표만 열심히 막 째려보는 거죠. 그 국민소득이 무엇이고 뭐 GDP가 무엇이고 엔겔 계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흩어진 지식만 공부한 단계에서 어느 순간 이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경제 원론을 갖다가 바라볼 때 저처럼 예전에 제가 했던 실수처럼 단순 암기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똑바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애덤 스미스를 공부할 것 같으면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를 쫙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덤 스미스가 한번 되어보라고.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마르크스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케인즈도 한번 되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도움 받을 때 행복씨앗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글을 볼 때는 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좌파가 나쁘고 우파가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도 저분도 다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정치도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보일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이 글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쭉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